네, 저는 4장과 5장을 맡았고요. 4장은 식량 생산의 기원입니다. 이 4장의 시작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10대 시골 농장에서 보낸 일화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자는 백인 밑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주중에는 벌고 모두 술값으로 돈을 탕진하는 거친 백인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 인디언인 랩이라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상스러운 막 백인들하고 다르게 좀 책임감도 있고 술도 안 먹고 말솜씨도 좋아서 저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비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옥에나 가나 이 농장 주인, 그리고 스위스에서 너를 태우고 왔던 그 배도 지옥에나 떨어져라,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당시 되게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 곧 그 말은 다른 백인 아이들이 모두 영웅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서부 정복을 인디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정복당한 사람하고 그리고 정복을 한 사람의 관점을 벌써 10대 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한 정복하고 이 4장의 식량의 생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식량 생산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가져다주는 시점, 중요한 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아지면 사람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땅에 살더라도 옛날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재배를 하면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 효율을 수백 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의 숫자가 군사적 이점의 가장 큰 요소였기 때문에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고, 그리고 옮겨 다니려면은 가지고 있는 게 적어야겠죠.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 명만 케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먼저 태어나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부족을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다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정착하면은 이 부분이 많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형태는 전문가를 낳습니다. 일종의 분업이라고 하는 건데, 먹고 사는 일을 모두가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나누기 시작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우리가 총균세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표 같은데요. 궁극적 요인하고 직접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보이죠 지금. 그래서 요걸 참조하시면서 방금 거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방금 했던 농업과 관련된 건데요. 어떤 민족은 농업의 힘을 가졌고 어떤 민족은 농업의 힘을 못 가진 무산자가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서 알아보는 장입니다. 식량 생산의 시기가 지역마다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민족은 무산자가 됐고 어떤 민족은 유산자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리입니다. 물론 많은 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보면 가장 농업하기 좋은 것이 가장 먼저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인데, 생태학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농업이 건조한 곳에서도 오히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왜 비옥한 농경지나 목축지는 왜 늦었을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한 가지 가장 유일하게 뽑을 수 있다면은 바로 식량 생산의 방법을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차용을 했다는 건데, 한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고, 근데 왜 다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자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중간에 사진은 쭉 건너뛰시고 5-1인데 그게 제 책으로는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지도 보이시죠? 이 세계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각 지역에서 가축화하고
작물화가 처음 나타난 연대를 이렇게 표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된 곳이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물음표는 이제 불확실한 곳입니다. 보다시피 요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왜냐면 너무 옛날 거고 그리고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한도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으면 확실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발원지 중에서 최초 발원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기서는 제라드 바이몬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9개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서남아시아 보시면은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확실한 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두 가지 탄소 연대 측정법을 했을 때 측정 횟수도 가장 잘 나오고 그곳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중국은 중국도 이제 비슷하다고는 나오는데 서남아시아가 조금 더 확실하고 그리고 쭉 미국 동부는 그보다 6,000년이 훨씬 더 뒤쳐졌다는 것이 여기까지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쭉 서남아시아, 중국 이렇게 쭉쭉 해서 뭐 이집트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서남아시아가 어느 나라가 있냐 보면은 지금의 뭐 터키, 이스라엘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에덴 동산이 그쪽에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의 결론은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세계의 몇 지역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각 시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유산자, 농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균세를 조금 더 일찍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